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여러분, 기적 방송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2020년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 화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한 날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책을 선보이겠습니다. 제목은 사장을 위한 MBA 필독서 50입니다. 이 책은 무려 50권으로 추렸습니다. 나가이 다카이사 지음, 김정환 옮김, 센시오 출판사입니다. 우리 나가이 다카이사는요, 마케팅 전략 컨설턴트이자 원츠 앤 밸류 대표입니다. IBM에서 사업 전략 수립과 실행을 담당했으며 사내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매년 수천 명에게 강연과 연수를 진행해 경영 전략 코스인 나가이 학교 정기적으로 주재합니다. 60만 부 판매를 기록한 경제 경영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저서로는 1,000원짜리 콜라를 만원에 파는 방법, 이거 어떻게 해야 팔릴까요?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습 이론에 의하면 여러 권의 책을 횡적으로 읽는 방법이 특정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 50권을 6개 범주로 나눴습니다. 본문 중에서 서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참조 있게 구성했으니 앞에서 봤던 내용이 다시 어떻게 변주되는지 보면서 각각의 책들이 어떤 학습적 배경과 전통 속에서 탄생했는지 그 흐름도 알 수 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경영이라는 이론이라는 게 고리타분하고 딱딱한 줄 알았는데 정말 흥미롭구나. 업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어. 더 나아가 이 책은 전체를 다 읽어보고 싶다. 의욕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 책이 있다면 꼭 직접 읽어보길 권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즈니스 이론의 세계로 안내하고자 하는 이 책의 소임을 다한 셈이니 정말 기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이 책들은 해당 영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뛰어난 성과로 연결시켜주기에 지금도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이론적 바탕으로 삼아 숭앙하는 비즈니스의 스승들입니다. 당신 역시 이들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다 보면 단기간에 놀랄 만큼 성과가 오르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현장을 알고 실무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탄탄한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 마케팅, 혁신, 리더십과 조직, 고객, 신사업, 사람 등 6개 주제로 나누어 필요한 부분만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명장은 전략으로 말한다 합니다. 전략은 경영의 시작이자 기본입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 전략은 변하는데 그 유연함은 그 자체로 매우 뛰어난 전략적 자질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전략적 유연함을 구사하는 것은 뛰어난 리더의 덕목이라 합니다. 여기 시대를 막론하고 불변이라 할 정도로 막강한 경영 전략의 정수들이 있는데 그중 마이클 E. 포터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고 1969년 프린스턴 대학 항공우주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1971년 하버드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1973년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82년에는 하버드 대학 사상 최연소 정교수로 취임했습니다. 포터는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전제가 바로 무엇을 하지 않을까,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꺼번에 두 사람으로부터 결혼하자라는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한쪽은 인물이 수려하고 다른 쪽은 능력이 출중하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쪽을 선택하면 저쪽은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트레이드 오프라는 개념입니다. 전략 역시 그 바탕에는 트레이드 오프 개념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다 쫓는 것은 아무것도 쫓지 못하는 것과 같다. 어떤 고객을 버리고 어떤 고객에게 부응할 것인가? 어떤 니즈를 버리고 어떤 니즈에 대응할 것인가? 트레이드 오프를 이해해야 진정으로 강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홋카이도에서만 1등이라고 세이코마트의 경쟁 전략을 들었는데요. 대형
편의점 3사의 전략이 매우 유사합니다. 자사의 PEB 상품은 제조사의 생산을 위탁하고 배송은 자사의 상표를 단 외부 배송업자에게 맡기며 24시간 영업으로 전국에 골고루 매장을 확보합니다. 이게 바로 편의점이잖아요. 그런데 홋카이도에만 집중한 매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이코 마트예요. 그 전략은 노령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이자 소멸도시가 늘고 있는 홋카이도의 사정에 맞춰 13시간만 영업하는 직영점도 있습니다. 이런 인구 소멸 도시에 매장을 과도히 많이 개설하면 자연히 매출액도 줄고 그만큼 이익도 감소하죠. 따라서 원가가 저렴하면서 맛있는 홋카이도산 식자재를 조달해서 아웃소싱 하지 않고 자사가 직접 제조한 식품을 자사 직영 트럭 수백 대로 매장에 배송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비용을 절감해 반찬을 100엔에 팔면서도 이익을 냅니다. 자, 트레이드 오프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세이코 마트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을 실천하는 셈이었어요. 그래서 세이코 마트는 2018년 지진으로 홋카이도 전역에 정전이 발생해 수많은 매장이 휴업했지만 세이코 마트 매장은 95%가 영업을 계속했다 합니다. 자, 요새 정말 인구가 많이 소멸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1인이 사는 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편의점은 개인의 냉장고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기 소개한 홋카이도 1등 편의점 세이코마트 역시 거창한 전략에서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홋카이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대형 편의점이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등의 전략이 확고해졌고 포터의 집중 전략을 모범적으로 실천합니다. 하지만 이 전략이 엘리트 경영자의 철저한 계획과 포지셔닝에서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 창업자는 1960년대 당시 주류 도매상의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개인이 경영하는 영세한 주류 판매점이 체인점과의 경쟁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던 때였어요. 그는 영업 대상인 영세 주류 판매점들을 살릴 방법이 없을까 고심하다가 우연히 미국에 편의점이 확산되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읽게 돼요. 주류 판매점을 근대화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생각한 그는 독학으로 편의점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매장을 일일이 방문해서 점주들을 설득합니다. 회사에서는 주류 영업이나 하지 무슨 딴짓이냐고 싫어했지만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1971년 처음으로 1호 편의점을 개점시켰습니다. 세븐일레븐보다 무려 3년이나 일렀습니다. 3년 후에 그는 주류 도매상에 사표 던지고 세이코마트를 창업하고 처음에는 프랜차이즈 방식이 주류였지만 홋카이도에서 영업하려면 인구가 줄어드는 소멸 도시에도 매장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 곳에선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해선 채산이 맞지 않았고 직영점이 늘어난 것은 궁여지책이었던 셈입니다. 비용을 줄이다 보니 식품 제조나 배송도 아웃소싱 하지 않고 자사에서 직접 하게 되죠. 세이코 사장은 이렇게 회고해요. 지역은 광활한데 인구는 적은 홋카이도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이 되었죠. 요컨대 처음부터 용의주도하게 세세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영세 주류 판매점을 살리고 싶다, 편의점으로 경영 현대화를 꾀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가벼운 발상으로 시작했고 실천과 학습을 거듭하며 현실에 맞춰 전략을 서서히 수정해 나간 결과 현재의 전략에 도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이클 포터라는 박사님은 일본 기업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십니다. 일본 고객은 모든 고객이 원하는 모든 제품을 만든다. 그러니까 일본 회사는 모든 고객이 원하는 모든 제품을 만든다는 발상으로 서로 모방하고 경쟁하며 개선하기만 한다. 일본 기업에는 전략이 없다. 전략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 교수, 월스트리트 저널이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사상가 20에 선정된 경영학의 권위자 헨리 민츠버그, 요 교수님은 인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츠버그는 이론만 화려한 경영 이론을 철저히 비판합니다. 그는 항상 실천을 중시하며 아트, 직감과 크래프트, 장인의 기술, 사이언스, 과학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일본의 전략 부재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 민츠버그 교수는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토요타의 놀라운 성공 사례들을 생각하면 일본 기업은 전략을 배워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터에게 전략의 ABC를 가르쳐야 마땅하다고 말씀하셨네요. 경쟁 우위의 종말,
변화의 시대에 꼭 필요한 민첩함이라는 혁신의 DNA. 리타 컨터 맥그레스, 콜롬비아 대학 비즈니스 스쿨 교수입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경영 환경에서의 전략에 관한 권위자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피터슨, 피어슨, PLC, 코카콜라, GE 등의 기업 컨설팅 하고 있어요. 2011년과 2013년 띵커 50, 영향력 있는 경영 사상가 20인, 트위터에서 팔로우해야 할 비즈니스 스쿨 교수 10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코미디언은 정말 힘든 직업이다. 한때 대히트 코너나 유행어를 만드는데 크게 성공했더라도 금세 식상해져 잊히고 마는 원히트 원더가 매우 많다. 즉, 개그 코너나 유행어 하나로는 경쟁 우위가 지속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현대의 기업도 이들 코미디언과 같습니다. 경쟁 우위가 지속되는 시대는 끝났다. 일시적 경쟁 우위를 끊임없이 획득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저자는 전 세계 시가 총액 10억 달러 이상 1조 클럽, 상장 기업 5,000개 중에서 2000년 이후 10년 동안 수익과 순이익을 매년 5% 이상 성장시킨 10개 기업을 골라 분석했는데, 결과 성장을 계속한 10개 기업이 일시적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획득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책에서 이들 10개 기업의 공통적인 6개 핵심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포인트는 안정성과 민첩성을 조화시켜 지속적 변화를 추구한다. 안정적이면서 동시에 민첩하다니 모순이잖아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요소는 분명 양립이 가능하다. 항상 일관되게 높은 목표를 지향하면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한다. 문제가 생기면 재빨리 판단해 지금까지 지속해왔던 일이라도 망설임 없이 중지시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일시적 경쟁 우위의 세계에서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살아남는데, 낡은 사고방식은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얻은 우위가 지속된다. 현재의 방식이 가진 장점을 생각한다. 호재가 될 소식을 환영한다. 늦더라도 정확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 결과를 잘 예측하고 그에 맞춘다. 낡은 사고방식이고요. 다음에 새로운 사고방식은 경쟁 우위는 금세 수명을 다한다. 현재의 방식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늘 겸허히 반추해본다. 악재가 될 소식을 환영한다. 80점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중시한다. 가설을 세우고 도전해본다. 그래서 리더라면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이 무엇인지 빠르게 감지해야 합니다. 현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변화를 솔선해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넙치사원이 뭐냐면 위만 보며 사는 넙치처럼 상사의 눈치만 보면서 절대 반대를 하지 않는 직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런 사원을 총애하는 기업도 사라져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변화가 빠른 세상에 발맞추어 가려면 올빼미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연장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럴 시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분이 또 여기에 나옵니다. 데이비드 J. 티스, UC 버클리 하스 비즈니스 스쿨 교수로서 글로벌 비즈니스 분야의 경영 관리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밤늦게까지 일하는 올빼미족이 출세한다? 감기로 쉬다니 약해 빠졌군. 가정은 희생해라. 옛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해도 언젠가는 강점의 유통기한이 찾아온답니다. 새로운 강점을 창조할 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만들어내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기업은 이미 무엇이라도 강점을 갖고 있게 마련이라 합니다. 마이클 포터는 5가지 힘에 대해서 언급했고, 제이 바니는 자원 기반 관점을 소개했습니다. 여기 데이비드 티스 교수는 이 둘 모두 기업 환경이 안정적이라는 전제하에 나온 발상이라고 비판합니다. 지금은 어떤가? 환경이 끊임없이 격변한다. 그래서 포터의 방식으로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바니의 방식으로 경영 자원을 인식하되 이를 역동적으로 재편성하자는 것이 이 책의 저자 티스가 재창에 주목받고 있는 동적 역량 이론입니다. 동적 역량이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사의 강점을 변신시켜가는 능력입니다. 일단 첫 번째 동적 역량은 환경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포착하라.
두 번째 동적 역량은 변화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기존 경영 자원을 조합해 재이용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회사의 강점은 무엇인가 궁리하면 됩니다. 변혁하라. 세 번째 동적 역량은 강점을 새롭게 조합시켜 새로운 경쟁 우위를 확립하는 능력입니다. 후지필름이 사진 필름 제조를 통해 축적한 핵심 기술을 활용해 신사업을 시작했는데 안티에이징 화장품 아스탈리프트도 그중 하나입니다. 사진 필름을 만들 때 사용하는 콜라겐이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유용한데 사진의 색 바램을 막는 항산화 기술 역시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나노 테크놀로지 기술은 성분을 피부에 침투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스탈리프트는 이 세 가지 핵심 기술의 조합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그 밖에도 액정 보호 필름의 고기능 재료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의 주력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후지 필름처럼 돌발적인 위기에도 리더십을 발휘하며 과감하게 대응하고 강점을 재구성해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기업이 많다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변혁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기업은 크게 성장할 수 있다 합니다. 자, 오늘 읽어본 사장을 위한 MBA 필독서에서 일단 전략을 공부해 봤는데요.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전략을 세운다는 게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분석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선택하고 명확한 추진, 방침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한다 합니다. 이 책 많은 도움이 됐고요. 다음번에 우리 고객과 혁신, 마케팅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